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생이 멘토입니다. 호생이 멘토님,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셨어요? 오늘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예. 짜게 먹으면 노화도 빨리 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죠. 네, 나트륨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이 심장병은 물론 노화도 빨리 진행된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좀 늙긴 늙더라도 그래도 대박 한 번은 내고 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박을 투자. 우리가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막상막하 투맨쇼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에서 2번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을 즐거운 전투터로 만들어갈 막상막하 투매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봤는지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 멘토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한 주는 아주 기분 좋게 봤습니다. 오늘까지요. 네네. 예. 한마디로 욕한다면 뭐 저평가 해소 과정 중에 뭐 3박자 증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아, 예, 좀 근래 올라간 것은 외국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보니까 3일 동안 외국인들이 5,466억 원, 선물에서도 11,000계약 넘게 매수를 했으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여질 들어왔죠. 오늘도 쉬어가는 장세가 아닌가 봤는데, 결국 이제 플러스로 나면서 1,580포인트니까, 미국에서도 다우 지수가 나스닥보다 좀 좋았듯이, 우리나라 장도 이제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좀 나은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음 주로 한번 얘기 좀 해드릴까요? 아, 예. 다음 주 전망까지 같이 다음 되겠네요. 주는 조금 좀 어려운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지금 저평가가 아주 매서운 과정 속에 지금 삼성전자표가 8.6배, 그리고 현대차가 7한 8배 정도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종합지수보다도 더
지금 아래에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1980에서 2020포인트 이 부분이 이제 펀드 환매도 많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고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외국인들이 과연 이 부분에서 들어올리겠느냐. 여기 조금 힘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한 2020포인트까지는 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좀 지금보다는 좀 흐름 자체가 조금 어렵게 힘겹게 좀 올라가는 나쁘진 않고 뭐 서서히 계단식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나무리 멘토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한마디로 하자면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되는 장이다. 그래서 역시 오멘토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물 위주로 지금 연 4일째만 한 2,000개 가까이 들어왔다면 금액으로 따지면 1조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물로서는 들어온 부분은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여튼요, 시장이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위주로 먼저 강하게 땡겨 두었고 현물이 따라오는 모습이니까 프로그램이죠. 즉 뭐냐면 오늘 하루도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최근에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선물에 기인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어떤 강력한 가장 좀 저항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이 1970, 80포인트인데 가볍게 뚫어내면서 이제 이동평균선은 위에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심리가 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좀 코스닥이 거래소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3일 연속 거래소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코스닥이 줄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고 본다면 시장의 중심축이 이 코스닥 주식들의 상승이 많았던 부분들은 가격 리스크가 좀 생겼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가 대형주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겠나. 여튼요, 외국인들의 오늘의 방향, 옵션에서도 매도가, 풋옵션 같은 경우는 순매수가 전혀 들어오질 않았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보다는 좀 더 강한 시장이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계속 되지 않을까. 선물 옵션 만기일 동안에 너무 이제 디카플링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분명히 미국 시장보다는 좀 강하다. 그리고 이 시장은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아주 짧은 조정, 조금 더 충분히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꼭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삼성전자를 오늘 장 첫 핫키워드로 잡았는데요. 네. 삼성전자.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 오늘 약세로 할 때는 지수가 약세였고 삼성전자 플러스 나니까 이제 지수가 끌어오는 그런 모습이죠. 삼성전자는 역시 저평가 국면입니다. 지금 뭐 8.6배니까 뭐 거래소의 지수보다도 상당히 저평가하고 비슷한 뭐 IT 글로벌 뭐 기업들보다도 상당히 뭐 저평가되지 않았느냐. 뭐 30% 이상 저평가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올라간 것은 일단 125만 원대에서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올라온 건데 향후 전망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뭐 때 맞춰서 이제 갤럭시 S5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요. 뭐 차트를 뭐 잠깐 보시다시피면 125만 원에서 뭐 바닥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거의 뭐 쌍바닥으로 좀 만들어 놨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상당히 그래서 올라왔는데 전망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150만 원대 할 때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10조 정도 나왔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1분기도 실적 자체가 8조 5천억 정도니까 140만 원 넘어가기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다음 주에 가지만은 조금 어려운 국면, 좀 위에서 막히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나무르 멘토님 어떠세요? 삼성전자 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주도주가 되어서 과거 이제 시장을 끌어당겼던 것만큼 이제 당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삼성전자 보면은요, 갑자기 생각나는 우리 작년 이맘때죠, 그죠? 저하고 같이 승천에 나왔던 분하고 많은 내기한 거 기억하세요? 150만 원에서 올라간다 떨어진다, 제가 떨어진다고 베팅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밸류밴드 차트를 통해서 지난번 삼성전자에, 작년 여기에 매도 사인이 나왔던 부분 한번 볼까요? 여기 지점으로부터 이 밸류가, 즉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기 이 밴드가 전부 다 하향이었죠. 하향이었는데요. 이 다음 달부터는요, 상향으로 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 지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가 이제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밸류상으로도 한 단계 조금씩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즉, 1차적으로 135만 원 정도까지는 가볍게 올라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우리 시장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 다시 재평가가 된다면 역시 올 한 해는요, 이 150만 원 다시 한번 진격하는 흐름들은 충분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물 위주의 배팅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좀 올라갔다고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게 이제 그 기관의 롱숏 펀드죠. 롱숏 펀드가 어느덧 좀 2조를 넘었었거든요. 2조가 넘었었는데 롱숏 펀드 구조가 어떠냐면 업종 내에서 좋은 종목과 안 좋은 종목, 즉 안 좋은 종목은 공매도를 침과 동시에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구조였는데, 이것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수를 방향을 잡아야 되는 종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롱숏 펀드로 돈이 들어오면 일정 부분, 최소한 한 30%는 삼성전자 위주로 잡아놓고 나머지 70% 가지고 롱숏 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는요, 시장의 어떤 지수 측면에서의 상승도 같이 나올 것으로 저는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시장의 완전한 주도주로서 다시 복귀는 별로 나타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인데요. 예, 아바텍입니다. 자, 오늘 아바텍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자, 아바텍 하면 또 오멘토님께서 확실하게 짚어주실 것 같은데요. 아바텍. 네. 어떻습니까? 이름이 참 좋습니다. 뭐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상한가가 좀 쳐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았지 않았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재료를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2대 주주입니다. 16.25를 갖고 있는 2대 주주인데, 이 LG 디스플레이의 태블릿 PC가 많이 지금 출하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LG 대표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관계된 회사입니다. 이 아바텍이.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의 F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호전되고 있다. 두 번째는 신규 아이패드 출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본다면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데 강화유리 제조, 그리고 터치 스크린 패널, 이 부분에서 앞으로 전망이 우수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 차트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점검을 해드리죠. 자, 이틀 동안 보니까 많이 좀 올랐어요. 급등. 그동안 이제 이 종목은 소외 종목이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틀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보통 요즘 한 3일 이상 가는 경우가 극히 이제 드물죠. 그래서 이 종목은 늦 출발했지만은 다른 종목이 거의 보름에서 한 달 해줄 거를 지금 내일이면 거의 좀 다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주봉에서 2주에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요. 지금 3주째인데 다음 주 초 들어가면 12,500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저항대 역할을 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아직 실적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12,500원 부분에서는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소화 과정이 겪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 부분에서는 좀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설명 워낙에 잘 해주셨고요. 이 종목이 이제 태어난 지가 그렇게 썩 오래된 종목은 아니죠. 기업 이제 실적을 한번 살짝 제가 체크를 해봤거든요.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는 11년에서 12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태어날 때 기분 좋게 태어났는데 13년, 작년 실적은요, 즉 11년에서 12년 때 강세가 나타났던 것만큼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63억에서 2012년 198억까지 늘어났는데 올해는요, 작년 2분기에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보면 올해는 12년 실적보다는 분명히 좀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 기업은 신고가가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이 상승이 굉장히 좀 테마적,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쉬었다는 데 대한 약간 반발적인 강세로 한정을 지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역시 13,000원 언저리에서 일정 부분 흔들릴 가능성이 많은데, 물론 더 이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재 밸류에이션 상황에서는요, 현재 14,000원, 5,000원 넘어가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이제 볼게요. 세 번째 종목은요, CJ ENM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 이후에 살짝 조정 주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또 오늘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CJ ENM 역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면서님, CJ EN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종목을 보니까 요즘 뭐 게임즈의 하이라이트가 이 종목이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마지막 급등세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CJ, 뭐 텐센트죠. 뭐 중국의 제1위 뭐 게임 업체인데 이 업체가 뭐 투자를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게임즈가 좀 꺼지지 않겠냐. 이제 4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지금 올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뭐 시세는 거의 좀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올라가면서 좀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되네요. 자. 남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CJ ENM 하면 혹시 지금 그 주식 승천부터 계속 연이어서 보고 계신 분들, 제가 이 주식 승천 마지막 파트, 마지막 달에 추천한 종목이 CJ ENM이었는데요. 우선 CJ ENM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추천했을 때 게임 사업 부문을 매각할 것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매각은 아니고 분할이죠. 분할 이후에 텐센트 투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일단 재무제표 상황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결 재무제표에서 빠지고 이제부터는 평가이익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주식 승천에서 추천했을 때 가격이 바로 이 37,000원 가격,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밴드가 우상향한다는 것은 실적이 그만큼 개선된다는 걸 뜻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냐면, 자, 제일 마지막 끝단선까지 거의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수익률로 보면 24% 돌파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조금의 이익 실현 자리가 역시 좀 나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게임 사업 부문의 어떤 가치를 통해 가지고 매각 가격을 통해서 이 CJ ENM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보면은요, 약 한 2조 정도가 적당한 가격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CJ ENM이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요 한 1조 한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약 한 20%의 상승 여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영권 프리미엄 그리고 합작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약 한 20%를 제거해버리면은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맥시멈 5만원 가격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넘어가기에는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 점검에 나서 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오늘의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3월 28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누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주 히든카드 종목으로 쌍용차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쌍용차 0.58%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4.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세기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주 DK락을 히든카드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죠. 오늘장 DK락 부합 마감하면서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는 1위 자리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LMS가 9.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당당히 1위 자리에 등극했고요. 그동안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정재훈 멘토는 2, 3위 자리를 독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이 8.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2위를, DNF가 5.1%의 수익률로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4위에는 나무누 멘토의 쌍용차가, 5위 자리에는 김선윤 멘토의 영업무역이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월요일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순위에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수익률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든든한 히든카드가 있으십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내 종목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멋진 히든카드. 자, 오늘 나무누이의 히든카드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그런데요, 그거 하기 전에요, 지난주 추천해드렸던 지난주 히든카드 종목 잠시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포트폴리오 한번 보실까요? 예, 쌍용차 들어갔습니다. 쌍용차. 매수가 8,370원. 현재 목표가는 만원이고, 그 향해서 순조로운 지금 순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쌍용차 하면은요, 저는 사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과거에 우리 중국에 매각이 되었을 때 중국의 어떤 기술의 빼감, 유출,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힌드라, 인도 자동차잖아요. 근데 이 인수를 한 마힌드라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쌍용차 사장님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을 빼갈 수 없도록요, 법적으로 둘이 공정을 써가지고 판결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마힌드라는요, 절대 기술을 빼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재밌는 것은 신규 투자를 한다든가 쌍용차는 미국 진출을 갖다 준비를 할 것인데 여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쌍용차의 현재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마힌드라에 손을 벌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간다. 굉장히 마인드 좋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은요, 반드시 회생, 그리고 살아난다면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주간 어떤 주가의 흐름만 살짝 살펴보면은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요, 주 초반에, 지난번에는 살짝 조정을 보였죠. 살짝 조정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추세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정이 있더라도 만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갈 수 있다. 1분기 실적도요, 사실은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드렸지만 캠핑 시즌, 이제부터 본격적인 RV, SUV 전부 다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가지면 될 것 같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일단 매도 사인 나가기 전까지는요, 저 따라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끝까지 따라오시는 겁니다. 차는 현대차 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종목은 쌍용차를 사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셰일가스예요. 셰일가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개미군단입니다. 개미군단. 자, 마지막 키워드는 뭘까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죠. 셰일가스 한번 볼까요? 자, 미국에서 이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이제 나오면서 미국이 갑자기 가스 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가스를 주체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수출을 한다고 무조건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수출 터미널이 완공이 돼야 되죠. 터미널이 완공이 되면 그로부터 스타트가 끊어지는데,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2014년과 15년, 즉 내년까지는요, 터미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LNG가 바로 수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드는 게 하루 만에 뚝딱해서 이렇게 큰일 났다. 여튼요, 여기에서, 아직까지 단계적으로 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2017년, 18년 이후에는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LNG 수출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 개미군단인데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와 여러분이 되겠네요. 3월 12일 기준 했을 때요, 올 한 해에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을 보니까요, 삼성중공업, LG화학, 삼성전자, 네이버, KT, 현대중공업 등등이 있는데, 삼성전자도 개인들이 많이 샀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많이 샀고, 의외로 또 보면은요, 현대차도 많이 샀는데, 나머지 종목들 보면 삼성중공업, LG화학, 현대중공업, 제일모직,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은요,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기도 합니다. 즉, 개인들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가장 많이 떨어지는 종목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매도.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는데 누군가는 공매도를 했다. 그쵸? 공매도 부분인데요. 자, 이 볼게요. 여기에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요, 바로 공매도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요,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시겠죠? 아셔도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이 1월 말에서 2월 초 떨어질 때, 이때 보세요. 이 개인이 1월 달에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초록색 공매도 엄청나게 터져 나왔죠. 그러고 나서 반등이 살짝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3월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음봉으로 밀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니까 공매도가 또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공매도가 자체를 감췄다가 또 이틀 전에 또 터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있네요.
2월 달에 그 강력했던 공매도 물량 자체가 3월 달부터는 줄어들었고요. 최근에는 어때요? 공매도 물량이 떨어지는 속에서도 나오지 않더라. 이제 함부로 공매도 쳤다가는 뒤통수 맞기 십상이다라고 누가 느끼고 있느냐? 바로 외국인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는 더 이상 걱정할 부분이 없다. 공매도가 가면 없다면 무엇이 스타트가 될까요? 이제부터 환매수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져온 종목은요, 바로 이겁니다. 자,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굉장히 반가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나무누멘토가 나와서 삼성중공업을 이렇게 히든카드라고 끄집어냈으니까 뭔가 귀가 쫑긋 눈이 번쩍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삼성중공업 한번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요, 미리 말씀해드리자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가지 못한다. 순 말도 안 되는 뻥입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반드시 잘 갈 수 있어요. 다만 개인들이 그만큼 수익을 못 낼 뿐이지 못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림 BDI 지수입니다. BDI 지수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벌크선과 굉장히 밀접한 그래프인데요. 벌크선의 가격이 회전율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은 역시 주문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주문이 많아지면 벌크선 누가 다 가져가느냐? 중국에서 다 가져가요. 일본도 가져가는데, 중국은 더군다나요, 올해요, 노후 선박 교체의 타이밍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기로 했는데, 이 지원 규모가 중국 전체의 선박의 약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지원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 안에서 자기 내적인 물량만 소화해내기도 바쁜 상황이다. 그렇다면 거기가 바빠지면 상대적으로요, 다른 나라들은 조금 더 가격을 좀 더 높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BDI 지수가요, 2300포인트까지 갔었어요. 2300포인트까지 갈 때 어떻게 됐느냐? 우리 종목들이 대거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급락이 들어왔죠. 그런데 어느덧요, 떨어진 거에 반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 얼마? 1496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아직까지 반응을 하지 못했다. 왜? 공매도 부분과 향후 성장성, 추가적인 성장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바로 펀드의 롱숏 매매에 따른 충격도 분명히 존재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삼성중공업이 최근 계속 상승했다가 밀려나왔던 이유가 어딨냐? 바로 이 그림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빨간색이 매출액입니다. 빨간색이 매출액이고요. 이 초록색이 이제 뭐냐면 영업이익이고, 노란색이 바로 순이익인데, 매출액은 지금 뭐냐면 10년, 12년을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익이 굉장히 급감했던 게 이 조선주 전반에 대한 내용이고 삼성중공업의 어떤 아킬레스 건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2011년에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때요, 저가 수주 많이 했거든요. 그게 이제 후속타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11년 수주 받았던 게 2013년과 14년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올해 실적도요, 상당히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저가 수주 부분들의 잔여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식은요, 미래를 보고 지금부터 먹거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즉,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과연 저가 수주가 작년도에 한 게 있느냐, 아니면 올해도 저가 수주의 가능성이 있느냐인데, 이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꿈을 찾는다면 삼성중공업은 분명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는요, 작년에는 상선입니다. 상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요, 이 조선주 중에서 누가 제일 잘 갔느냐, 현대미포조선이 소위 말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잘 나갔어요. 근데 올해는요, 상선이 아니고 올해는 바로 LNG입니다. LNG선이 미국에서의 LNG 발주가요, 프로젝트가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올해 상반기 한 6월부터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한 8월 정도로 살짝 딜레이 됐기는 하지만, 지금은요, LNG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이 그림 보시면은요, 전 세계 연도별 발주 추이를 보시면, 지금 2012년에서 2003년보다 2004년은요, 대략적으로 전년비 50%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LNG다, 올해의 화두는. 그러면, LNG에서는 그럼 과연 누가 승부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조선주가 모두 우리나라 이 조선 업체들이 LNG 다 해요.
그런데 과연 누가 더 비싸게 가져오느냐, 그리고 누가 더 많이 가져오느냐의 게임인데, 지금 보시면 이 LNG와 FSRU 역시 같은 개념인데요. 여기에서의 올해 14년도 수주 예상입니다. 예상 부분에서 13척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 기업이 뭐냐? 이 기업이 바로 삼성중공업이라는 거죠. 이미 이 FLNG 마찬가지입니다. 부유식 가스 생산 설비 이 부분까지도 전부 다 지금 삼성중공업이 올해 제일 첫 번째 수주를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역시 LNG 부분에서도 최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올해 전망 짧게 한번 짚어드리자면은요. 전년 같은 경우에도 수주액 목표 돌파했고요. 올해는 한 150억 달러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70%를 해양 플랜트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과 캐나다 대형 LNG 프로젝트는 아까도 말씀해 드렸고요. 그래서 LNG 선 및 FLNG 부분에서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되는데 혹시 이번 2월 달에 하락했을 때 싱가포르에서 드릴십 시장 들어온다고 해서 하락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런데요. 삼성중공업이 그래 너네 드릴십 해라. 삼성중공업 뭐 하는 줄 아세요? 잭업 리그로 들어갑니다. 잭업 리그로 가면 누가 가지고 있는 시장인 줄 아세요?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드릴십은 4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미 4억 달러 수준인데 지금 잭업 리그 같은 경우는요. 성과가 대당 6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번에는 탈피한다. 그래서 가격 보면은요. 지금 가격은요. 과도한 매도로 인해서 완전한 안전마진 가격이다. 안전마진 가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이상 이 종목을 샀을 때 볼 수 있는 날이 총 100일 중에서 5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는 반드시 실적에 수렴합니다. 매수가 35,500원, 목표가 37,000원, 그리고 손절가 27,000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삼성중공업 히든카드로 제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기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이 히든카드냐? 이제 궁금하시죠? 자,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DK락이죠? DK락은 여러분 아다시피, 밸브라든지, 너트, 그러니까 이 경기 민감적으로 관련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조선, 플랜트, 해양 플랜트, 셰일가스, 모두 배당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경기 민감주가 아직 못 올랐어요. 이번에 오른 것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저평가 때문에 올라간 거죠. 조만간 제가 봐서는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퍼가 한 9.9배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시작 자체가 1분기에 벌써 30% 정도 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맞춰가면서 강한 흐름세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계약건임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날 좀 반짝하다가 좀 눌림목이 들어왔는데 지금 뭐 좀 횡보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오늘 9,800원. 그러니까 뭐 월요일 날 10,000원 조금 넘어가기 시작했다가 이제 9,800원이니까 횡보 국면이었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장이 좀 강하다. 그러면 아마 경기 민감주에 들어서 디케일하게 강한 오름세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올해 이 종목은 제가 봐서는 좀 매수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실적과 경기 모든 민감주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약방의 감정처럼 강한 오름세가 오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종목, 이 종목이 과연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첫 번째는 바로 성장주입니다. 자, 주식을 보면은 가치주와 성장주가 이제 성장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높은 기술력입니다.
이건 뭐 국내뿐이 아니고 세계가 인정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적 호전입니다. 뭐 이 종목은 그냥 실적 호전이 아니고 2, 3년간 영업이익이 50%가 넘는 초호화, 초고의 실적 호전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성장성이 있다 그러는데 왜 성장주 얘기를 하느냐. 지금은 가치주와 성장주가 있지만은 역시 경기가 좋아질 때는 성장주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죠. 이 종목은 여러분 알다시피 약방의 감정에 들어가는 그 성장 중 하나가 헬스바이오입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이 헬스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장주는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 성장주 중에 핵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높은 기술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 그 기술뿐이 아니고 세계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FDA에서 이 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자기네 제조사 외에는 잘 이게 승인을 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한테 승인을 좀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그만큼 기술력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R&D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역시 뭐, 이 오너가 R&D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결국에는 대박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그러한 핵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은 실적 호전입니다. 자, 올해 이 종목의 재료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실적입니다. 올해와 내년, 내후년, 앞으로 최소한 3년 정도 내외까지 영업이익이 50%에서 100% 정도 가까이 늘어나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가도 오르지 않겠냐. 그렇게 정말 되네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바로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네. 자, 한스바이오메드는 뭐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대덕 연구단지에 지금 연구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크죠? 예, 오너를 제가, 항상 오너의 생각을 제가 자주 나오는 글을 읽습니다. 마크로젠의 오너가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좀 했고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오너가 많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단지를 제가 기술연구소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이 제품입니다. 얼마 전에 메디톡스 계약 난 거 아시죠? 1월 17일 날이요. 네, 그때 이제 메디톡스가 682억 원, 5년간에 걸쳐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바로 이 제품이죠. 실리콘 보형물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2014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리콘 보형물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이게 뼈 이식 제품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치과용 제품이죠. 거기 승인을 해가지고 국내 최초지만은 또 자기네 제조사 외에는 다른 국가에서는 FDA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데 거기서 지금 승인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피부 이식 제품인데요. 이게 페이스 리프팅실이라 가지고 피부에 주름을 없애주고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면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이 지금 각국에서 지금 승인을 지금 받으면서 굉장히 실적이 지금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죠. 특히 이 뼈와 이 피부 이식은요, 지금 50여 개국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고, 일본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지금 이번 하반기부터 노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만약 브라질, 미국의 지금 성장성, 수출 성장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 중국까지 만약 승인 떨어진다면 아마 실적이 크게 아주 늘어나지 않겠느냐. 메디톡스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이 한스바이오는 이 부분에서는 국내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식 제품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여러분 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2011년하고 2012년, 2013년, 2010년까지 일단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2011년에서는 아주 미미했어요. 한 6억 정도 지금 나왔죠. 그러다가 지금 작년부터 39억. 그리고 올해 벌써, 이게 9월 결산입니다. 올해 9월 보면은 벌써 작년보다 2배, 81억이죠?
그리고 2015년에는 148억이니까 계속적으로 실적이 거의 50%에서 100%씩 영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회사의 성장성, 그러니까 R&D 투자한 것이 이제 빚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맞게끔 주가도 급속하게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종목에 한번 요 정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예, 한스바이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121선이니까 이게 조정을 봤어요. 예.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왜 지금 이 종목을 추천드리냐면은 제가 이 종목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예전에 이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다가 1월 달에 메디톡스의 계약권을 발표를 해서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났는데 어느새 주가가 그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121선이 바로 실적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왔기 이 가격대가 매수 적기다. 그동안 못 사신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 5일선 정도가 17,500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17,5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악재가 나오면은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은 16,600원 잡으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22,000원인데, 만약에 그때 가서 좋은 흐름이면은 좀 위로 더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기관에서는 28,000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세기 멘토의 히든 카드 종목이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식 투자도 이렇게 좀 조용조용하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말을 잘 안 들 때 있으시죠? 그렇죠. 자, 내 성민을 돕기는 주식 수익률. 자, 지금 종목 상담죠? 막상막하. 종목 상담에 일러주시면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는 02-3153-2611에서 2번, 무료 문자 013-3366에서 0110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은요, 이 문자로 주신 분의 종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6158님으로요, 지금 6158, 이 끝번호지네요. 아미노로직스 매매 전략과 전망 알려주세요 했어요. 아미노로직스 매수가 1680원에 비중이 60%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까요? 아니면 오멘터님께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노로직스, 예. 자, 이 종목 보니까 결핵치료제 관련주죠. 얼마 전에 이제 20년 결핵 환자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영업손실하고 작년에 그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다 이렇게 보지 마시기 많이 이제 오른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종목은 보유 전략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바닥은 일단 뭐 탈출해서 나오지 않느냐. 좀 그렇게 봅니다.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거래를 지금 터트리면서 주가가 급락이 한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에 상응하는 거래가 이쪽에서 들어오면서 거래를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위험은 이제 거의 끝났다. 자, 그러나 이제 뚜렷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 올라가는 흐름,
조금 좀 어렵지 않겠냐 봅니다. 자, 손절을 좀 기억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6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좀 어려운 국면이 좀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600원이 이탈하는 흐름이 좀 나올 흐름이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좀 악재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단은 뭐 절반 정도 털어놨다가 오히려 절반을 1,400원 부근 정도까지 내려와서 다시 한번 편입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 종목은 1,800이 돌파될 때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면서 일단은 1,800을 돌파한다면은 2,400원까지 상승한다. 1,600원이 깨지면은 1,400원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갈 거니까 리스크를 좀 관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시청자 전화 상담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 하나케미칼이고요. 예, 예. 예, 매수 가격은요? 2만 원에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2만 원에 15%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태양광이 좋다 해서 샀는데요. 네. 그리고 또 주가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았고. 네. 근데 뭐 중국발들로 안 좋은 소식 때문에 그런지 안 올라가네요. 네, 제가 상세히 전망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케미칼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회사 문 닫고 막 이러죠.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회사가 문 닫을수록 우리는 좋아요. 중국에서는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하나케미칼은요, 지금요, GDR 발행, 그리고, 자산 매각, 그쵸? 이를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에서 웨이퍼, 인곳, 셀, 그리고 모듈로 넘어서 발전까지 전부 다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은요, 사실은 올해 굉장히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미 실적도요, 보시면은 이미 턴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요, 매출액 벌써 빨간색 돌아갔죠? 그리고 이익도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는 상황에서의, 그리고 태양광의 흐름들이 올해 분명히 괜찮아지는데, 폴리실리콘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기업들은요, 분명히 굉장히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케미칼 계속적으로 보유하시고요, 최소한 2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입니다. 보다 뭐 상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은요, 일요일 날 제가 세미나 하고요. 그리고 밤 9시에 무료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케미칼 상당히 괜찮다고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을 궁금하십니까? 헬슨 옵틱스예요. 아, 해성옵틱스요? 예. 자, 매수가하고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7,700원이고 비중은 70%입니다. 아, 예. 그 언제 사신 겁니까, 이게? 제가 이게 지금 한 20일 됐나? 아, 20일이요? 예, 예. 예, 예. 뭐, 많이 좀 삼월. 노리고 사신 종목입니까? 아니면 좀. 갤럭시 네. S5가 나오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아,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좀 구매했는데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예, 예.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작년에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뭐 보니까 카메라 모듈, 역시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지 않냐 좀 생각이 드네요. 어때요? 갤럭시 S4가 많이 팔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덜 팔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요? 안 좋다는 말이고. 그렇죠. 저도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시청자분이 갖고 오셨는데, 야, 만약에 갤럭시 S4가 안 팔리면 어떡할 거냐,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차트 보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비중이 좀 많아서 좀 걱정입니다. 7,700원이기 때문에 뭐 언제라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손절이던 갖고 가도 괜찮은데 이 종목은 만약에 이제 저는 그래요. 올해 스마트폰, 고가의 스마트폰의 성장성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봅니다. 그리고 이 해성옵틱스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 하더라도 지금 5개월 전이죠. 거의 상장 가격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손절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좀 많으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음봉 나오니까 조금 좀 기분이 조금 떨떠름합니다. 이게 7,000원 무너지면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예,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개인만 많이 샀습니다. 이 근래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7,000원이면은 전량 저는 매도고요. 혹시라도 내일 부근이라도 21선을 하향하는 흐름이 좀 나오면은 일단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 예, 오늘 음봉 있죠? 몸 음봉을 잡는 양봉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22일선을 붕괴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음봉이 나오면은 일단 물량을 좀 줄이자. 예. 아시죠? 줄여가 나오시면 좋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종목은 좀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전화 주셨는데 이런 말씀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매도 쪽으로 조금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막상막하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봤는데요. 막상막하 투맨쇼. 과연 여러분도 오늘 알찬 시간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 일요일 날 여의도에서 뵙겠습니다. 여의도 많이 오시고요. 일요일 날 밤에 또 샘플러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내일도 내일도 수고하세요. 네.